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뜬금없는 웹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웹툰을 하나 봤거든요. 인생 존망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 편까지 봤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웹툰상의 오늘 내용은 이제 장한철의 발모가지를 장한철이 인버티드 히로곡으로 박살내고 난 다음에 학교 이제 퇴학당원까지 나왔을 건데 그 뒤까지 나는 다 현질을 해서 봤거든. 그래서 웹툰이 안 좋은 게 현질 한 번 하면 계속 현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회까지 보고 이제 에필로그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나름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웹툰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프리드로의 전선옥 작가랑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작가가 콜라보레이션이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랑 같은 시대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같은 시대고 나이로 따지면 이근대위랑 또 동갑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약간 얼짱 시대라고 했나 얼짱으로 떴어. 근데 그 얼짱이란 것을 이렇게 충분히 잘 활용을 해가지고 쇼핑몰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보키라는 쇼핑몰 약간 좀 간지나지 않아? 아보키? 그래갖고 우리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남성들의 쇼핑몰 같은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였어. 아보키, 뭐 토모나리, 조군샵, 키장남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거 30대 중후반들 다 뭔지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막 연매출 300억까지 끊었다가 뭐 지금 와서는 그 아보키도 망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와서는 작가로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런 웹툰 작가로 데뷔했을 때도 난 좀 반신반의했거든.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 나름 볼만해. 뭐 작화는 좀 별로,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잘 나가서. 그래서 뭐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작화 붕괴가 맨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참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프리드로 전선옥 작가랑 콜라보해서 월요일에 인생 존망이라는 걸 내놨고 또 토요일이었죠. 싸움 독학인가 그걸 해서 또 다른 작가랑 또 콜라보를 해갖고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게 다 잘 나가. 다 잘 나가. 하나하나 다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보면서 내가 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 특히 인생 존망 마지막 회를 보고 우선 저는 그 네이버 웹툰이라는 거 한국 사회의 그 네이버 웹툰 K 웹툰에 대해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검열이 있기 전에 정말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내가 이걸 왜 별로 안 좋아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작화력의 부재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이제 IQ 점프, 소년 챔프 이거 보고 자라왔단 말이야.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그 당시에 연재됐던 만화가 뭐였냐?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이런 것들이 연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고 이제 크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K 웹툰, 네이버 웹툰으로 시작된 그 웹툰들의 그림체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존나 못 그린다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시장이랑 일본의 그런 시장 캐파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야.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뭔가 이제 만화가나 이런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나쁘지도 않거든. 굉장히 좋단 말이야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었지 옛날부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화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맨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그림을 못 그려도 너무 못 그린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생각이 변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주호민 씨의 신과 함께를 보고 내가 그걸 느꼈어. 솔직히 신과 함께 그 당시에 그림은 내가 봐도 야 씨발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이 솔직히 별로란 말이야. 근데 재밌더라고. 굉장히 재밌더라고. 난 깜짝 놀랐거든. 야 그림이 어떻게 이따위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난 거기에 놀랬거든 진짜.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그 가수로 예를 들자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노래를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거는 좋은 노래를 받는 거거든.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곡이 좋으면 노래를 좀 앵간히 못 불러도 음정 박자만 맞춰도 괜찮게 들리잖아. 그래서 확실히 좋은 작품을 쓰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지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란 작화력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지금 일본 만화 중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원펀맨이라고 있잖아요. 원펀맨이 원래 오리지널로 보면 그 그림 진짜 희한하게 그렸어. 근데
내 나름대로 봤을 때 원펀맨 오리지널은 그림이 허접할지언정 약간 그 감정 표현은 이게 딱 티가 난단 말이야. 눈빛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잘 지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박이 터졌어. 무라타가 받아서 리메이크하고 난 다음에 완전 개 대박이 터졌잖아. 마찬가지야. 신과 함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 작화 보면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들이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그래 이게 대한민국 웹툰 시장이 되게 작다 보니까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렇게 작화력이 보장이 되면서 스토리도 잘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두 개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진짜 찾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본 네이버 웹툰 중에 최고 같은 경우는 최고 웹툰 나는 죽음에 관하여라고 생각해. 죽관이라고 있거든. 그게 제일인데 그것도 스토리 작가랑 그림 작가 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신이 현호가 따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동시에 혼자서 하는 사람 중에서 충분한 캐파를 내는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이야. 첫 번째가 하일권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내가 삼봉 이발소 때부터 다 봤어. 이 사람 작품은 진짜 훌륭해. 작품 마인드도 좋고 작품 기승전결도 깔끔하고 그런 뭔가 예술성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게 목욕의 신도 되게 좋아했거든. 그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누구냐면 양영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누들누들로 데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재능은 확실해. 진짜 재능은 확실해. 근데 이 사람은 하일권이랑 너무 반대인 게 진짜 아니 어떻게 작가로서의 마인드가 이렇게 진짜 와 걔 좋같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진짜 책임감이 없어. 이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를 보더라도 항상 아쉬워. 스토리가 좋으면 작화가 아쉽고 작화가 괜찮으면 스토리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프리드로우 전성록 작가와 박태준 씨가 콜라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확실히 이제 상쇄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박태준 씨는 스토리는 굉장히 잘 쓰지만 작화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프리드로우 전선옥 작가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근데 스토리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든 인생 존망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이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한국 만화랑 일본 만화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작품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지금 보면 원피스 보면 존나 재미없잖아. 솔직히 존나 재미없잖아. 에이스 죽은 다음에 재미없잖아. 근데 계속 꾸역꾸역 그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릴진 모르겠는데 옛날에 드래곤볼도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게 상황이 달랐던 게 원래대로라면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카카로토가 나메크 성에서 프리드를 죽이고 여기서 끝나야 돼. 그게 완결이란 말이야. 왜냐면 토리야마 아키라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성공을 해가지고 닥터 슬럼프부터 이미 늙은 나이에 드래곤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력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나메크성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 문체부 장관에서 온 거야. 이제 이거 좀 더 그리라고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와서 좀 더 그리라니까 그게 꾸역꾸역 길어지는 게 이제 그 막 인조인간 편 나오게 되고 이제 셀 편 나오고 또 그리라도 마인볼까지 나가게 되고 결국엔 지금 하는 GT니 슈퍼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왜? 그것들이 산업이랑 연결이 되니까 산업과 돈이랑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지부진하게 가게 된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웹툰 같은 경우도 그냥 꾸역꾸역 계속 그리는 거 있잖아. 완결도 못 내고 그냥 사람들이 이게 한번 보면 계속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유튜브 왜 봐? 계속 그냥 보니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관성을 해서 쭉쭉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자본사회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한국 독자들이 약간 좀 이게 좀 직설적인 게 있어. 인내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유튜버 보더라도 한국 유튜버만큼 컷 편집 많이 하고 귓구녕에 바로바로 박아주는 것도 없거든.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에 또 자막까지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야. 독자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외국에서는 그냥 이게 작가들이 질질 끄면 별말 안 한단 말이야. 작가가 뭔 생각이겠지라 하는데 한국 애들은 바로 개 쌍욕부터 박아버리거든. 그게 그래서 웹툰 보면 알잖아. 쌍욕 오지게 박히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작가 입장에서도 이게 좀 쫄리는 게 있는가 봐. 돈을 벌고 싶지만 굳이 욕을 먹으면서 볼 필요는 없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도 일부러 이게 빨리 내고 이렇게 한 게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네이버 웹툰 산업이라는 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억대의 규모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10배 1조 대까지 커졌거든. 요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따지고 보면 자본사회라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내심 없는 한국 독자들의 그런 지랄 연병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좀 빨리빨리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작가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이번에 나왔던 인생 존망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제가 말한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흔한 학원 일진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뭔가 일진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권성징악 결국엔 장한철의 발모가지를 부러뜨린 건 장한철이었거든.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유머의 사랑의 완결 같은 경우도 그냥 해피엔드라 보시면 돼요. 완결도 해피엔드. 뭐 사실 뭐 만화라는 게 뭐 일어나저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 근데 그 안에 짧은 기승전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 내가 38에 내가 학원 만화 존나 안 보거든. 옛날에는 어렸을 때나 봤지 안 보는데 이 38인 어반이 봐도 재밌는 거야. 이게 씨발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웹툰에서도 내가 항상 고질적으로 지적을 했던 그 안 좋은 작가력이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스토리 작가와 이제 콜라보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파이법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옛날 작가들도 많이 했어. 옛날에 보면 1세대 만화가 중에 가장 유명했던 양경일 씨 같은 경우도 윤희안 씨랑 같이 작업을 했잖아. 그리고 이번에 보면 많은 1세대 만화가들이 웹툰 데뷔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존들은 잘 나가잖아. 뭘 하든 간에. 대표적인 게 고수의 문정우 씨도 있고 그래서 문정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엔 극화체였는데 극화체 버리고 뭐 이제 스토리자가 류기훈 씨 한 명 더 가지고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한국 웹툰이라는 것들이 시장이 커지면서 점점 진화되고 있고 지금 와서는 물론 작가력은 일본만에 따라가지 못해. 근데 웹툰한테는 웹툰에 맞는 그림체량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약간 짧고 간결하면서 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용이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진짜 네이버 웹툰이란 게 점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증은 시장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들, 그런 걸로 느낄 수 있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괜찮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뭐 혹시라도 뭐 전선옥 작가님이랑 박태준 작가님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게 참 이 38이라는 나이에 이런 학원 일진물을 이렇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보게 될 줄 몰랐단 말이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좋은 작품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이제 좀 있으면 완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 웹툰이 유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웹툰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면 한번 그 원류 웹툰 인생 존망이라는 웹툰을 한번 보시면서 아 얘가 왜 이 웹툰을 보면서 이 나이에 이런 유치한 만화를 재밌게 보고 기승전결이 깔끔하다고 했는지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